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완전히 드라마 같은,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클라이맥스를 육속 경험하는 그런 느낌들 아닙니까? 이 드라마 속에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뜯어보나 발바리같이 생긴, 와, 이건 정말 누가 발바리가 아니랄까 봐서 직접 자기 입으로 뭐라고 떠들고 다니느냐면, 자기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그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발발이 맞아. 그리고 보통 발발이가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 눈빛 한 번만 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맞추고 그 눈치대로 착착 발라맞출 수 있는 그런 특대급의 왕발발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과연 대통령은 자기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김기현 같은 특대급의 슈퍼발발이를 원하는 걸까요? 아무리 관상은 과학이다 또는 거기에 반발해서 관상은 반지성주의 예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하지만, 그러나 그 장제원이 앞에서 이 비굴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올리뜬 두 눈에 담고 있는 아첨이 뚝뚝 떨어지는 저 너절하고도 유들유들한 싸구려 웃음을 좀 보십시오. 이게 사법고시를 하고 판사까지 했던 자의 인격체인지, 이렇게 스스로 자진해서 자청해서 자원해서 난 발발이가 되어드리겠으니 제발 당대표로 만들어 주소서 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대표로 낙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이 윤석열 정권의 자지철력을 자임하고 나선 장제원이라는 희대의 간신. 자, 이 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기홍이라는 대기자의 그 한편 칼럼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면, 윤 대통령의 그 정치인문 초기에 달라붙지 않았더라면 중앙일간지 칼럼에서 이름 한번 거론될 일이 없었을 그런 인물. 별다른 개인적 매력 자본도, 감동적 인생 스토리도, 별다른 의정활동 업적도, 그리고 대문재인 정권 투쟁 공적도 없는 그냥 보수 텃밭의 그런 금수저 의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인핵관들도 모두 대동소이한데 다 비슷한 같은 물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이 모두 어떤 자들이냐면, 다들 입안에 혀처럼 처신이 빠르고 대단한 전략가인 양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나 직관 통찰력은 보여준 적이 없는, 한마디로 하면 보수의 미래로 거론될 인물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라고는 없고 거기에 직관 통찰력 같은 건 더 의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한치보기에 한마디로 하면 소인배 간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축해 씌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김기현 같은 발발이 형의 자기들의 입속에 혀가 되어줄 그런 허접하기를 이를 데 없는, 이를테면 지지율이 겨우 2, 3%밖에 나오지 않던 자를 이 윤핵관의 무리들이 억지로 축혀서 거기에 대통령의 윤심까지 한데 섞어서 이겨가지고는 물을 발라서 모래성을 쌓아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모래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생겨난 이래로,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역사상에서 2, 3%가 10배인 30% 또는 10배도 더 넘는 40%씩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를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 3%에서 30%, 40%씩 뛰어오르는 그 불과 1, 2주 사이에 이 발발이 후보 김기현이 갑자기 무슨 안중근이나 또는 윤봉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런 위대한 희생이라도 했었더라면 또 모를 일일 텐데, 그가 떠버리고 다닌 건 오로지 김장현대니 김치냉장고니, 그러다가 그 김장파리가 부도나게 되자 이번엔 다시 또 연포탕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연포탕에 이어서 고래고기까지 끓인다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이 김장현대와 김치냉장고에 혹해서 2, 3%짜리를 한순간에 30%, 40%까지 올려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건 100% 조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조작이 배후에도 역시 간신 장제원을 원팀으로 하는 윤핵관인 무리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50명의 그 초선의 발발이 부대들이 한순간에 거의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서
나경원을 때리는 연판장까지 돌려대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50명의 초선의 발발이 부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개탄하여 마지 않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름 아닌 바로 배현진인데, 이분이 전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이분은 항상 안철수의 편이고 한편이었어요. 때로는 아주 담대하게 대놓고 김종인을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비록 홍준표의 퀴즈로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홍준표의 꼬북 노릇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젊은 배현진을 가지고 논평까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논평 제목이 아마 너무 멋진 배현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와, 실망이라도 이런 실망. 한마디로 하면 홍준표의 퀴즈에서 홍준표의 꼬봉이었던 장제원이 꼬봉으로 기어들어간 것 아닙니까? 꼬봉의 꼬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끼 꼬봉이 아니고 뭡니까? 그 송파 자기 지역구의 그 무슨 행사에서 장제원의 지시를 받고 그 행사장에 함께 참가한 안철수, 나경원 두 분에게는 마이크도 주지 않고 유도 김기현에게만 인사말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전형적인 소인배들의 삭태인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자들, 그 50명의 초선의 발발이 부대에 100% 공천 못 받게 될 것이며 설사 공천 받는다고 해도 저는 100% 낙선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명한 모래성이라는 동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래성은 큰 비가 필요 없이 빗방울 하나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아니 발발이들도 모두 하나둘씩 흩어져서 집으로 갑니다. 장제원에게 놀아난 그 국힘의 그 50명의 초선의 발발이들, 정말 가소로우면서도 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50명의 발발이 부대를 지난 총선 때 이 국힘으로 직접 영입해드렸던 당대표가 황교안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황교안의 당대표 출마 개소식에는 이 발발이들이 단 한마디도 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태영호 의원이 한 분이 찾아왔는데 얼굴은 황교안 후보의 개소식에 와서 내비추면서도 SNS에다가는 난 김기현을 지지합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김기현이라는 이 보수파 정당 사상에 유례가 없었던 그 특대급의 발발이 후보, 그리고 거기에 붙잡고 있는 배현진, 김정재 이러한 군상들을 대표로 하는 국힘의 발발이 부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이 되었군요. 2003년에 방송되었던 적이 있는 KBS의 그 헬로와 발발이라는 11 드라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그 예쁜 여자를 발발거리고 쫓아다니는 발발이들도 결코 지금 이 국힘의 그 초선의 50명의 발발이들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지금 이 발발이들의 모래성이 곧 무너지게 생긴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짜리의 그 발발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10배를 뛰어올라 30%에서 40%가 된 것. 그건 오로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지율이 진짜로 만약 확실히 국힘의 지지층에서 보내준 지지율이 맞다면 그 지지층이란 정신병자 아니면 머저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라고 봅니다. 100% 장제원 같은 간신배들이 벌인 수삭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삭질은 그냥 한두 번으로 촉하죠. 여론조사기관이 어디 한두 개뿐입니까? 바로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그 40%짜리 발발의 지지율이 23%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나 기복이 크죠? 한순간에 1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신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율은 아주 완만하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정 지지층, 이건 100% 안철수 대표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일이 만나가면서 손을 잡아주곤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얻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는 절대로 함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미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나경원을 제치고 제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결승전으로 돌입하면 나경원의 표, 유승민의 표, 그리고 더해서 이준석의 지지자들까지도 모조리 안철수에게로 몰려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2%, 3% 하다가 갑작스럽게 툭툭 치고 올라가 봐야 30%에서 40%까지. 비록 그게 조작이지만 그렇게 조작에 의해까지도 도달해낼 수 있는 한계점이 바로 거기까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다시 또 23%로 내려앉고 말죠?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낙점하고 유대관들이 몰려들어서 윤심팔이를 하고 거기에 차지철 장제원까지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또 50명의 초선의 발발이 부대들까지 빼고 동원되었다면 반드시 50% 정도는 훌쩍 뛰어넘었어야 그게 정상일 텐데 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답은 간단한 겁니다. 이미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힘의 지지층들에서 윤핵관을 등에 업은 발발이 김기현에 대한 그 비토정서가 이미 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서 이 결선 투표라는 유승민 방지룰이 정당에는 발발이 김기현을 떨어뜨리는 룰이 되어버리게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100% 확신합니다. 김기현 반드시 떨어집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것도 없이 이제 한 달반쯤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후보 간 TV 토론 등 이런 경쟁이 들어가면 발발에는 발발이대로 그 얕은 본색이 여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은 지금 그냥 앞서 달리는 토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 뒤에 거북이가 뒤쫓고 있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지금 굉장하게 궁지로 몰려있는 나경원에게 신심과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분명하게 나경원을 집단 린치하고 있는 그 50명의 초선의 발발이들에 대해서도 번뜩 정신을 위해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과 수도권 연대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관들이 밀고 있는 발발이 김기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두 분 가운데서 누가 결승전에 들어가든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든 들어가지 못한 자가 들어간 자의 손을 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가능하다면 나경원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또는 개소식을 하게 되면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시고 지지선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연대는 사실상 윤심을 사기치고 있는 더러운 윤핵관들과 거기에 붙잡고 있는 배현진, 김정재 같은 능만 발발이들과의 전쟁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친윤, 진정한 윤심은 총선을 이기는 수도권 연대임을 당원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계셔야 합니다. 나경원을 이기고 결승전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나경원에게 지고 결승전에 참가하지 못하시게 되든지 절대로 만에 하나라도 막판에 가서 김기현이 손을 들어주거나 또는 윤핵관의 무리들과 합류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경원과 함께 친윤 및 반윤핵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 확신하건대 이제 한두 주 사이에 안철수 대 나경원이 지지율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김기현까지도 곧 2위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결승전 진출은 100% 확정적입니다. 이 정권의 차지철 장제원에 대한 역풍이 만약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세게 분다면 발발이 김기현은 그냥 3등으로 내려앉고 결승전 진출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2023년판 헬로 국힘, 헬로 발발이의 가장 드라마틱한 결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